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또 한 주, 그죠? 다음 한 주를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화면 각도가 좀 이상하죠. 근데 이 히타 바람이 이래 계속 오다 보니까 또 연식이 있어서 눈물도 좀 나고, 그래서 이 각도를, 바람 부는 각도를 피하다 보니까 좀 구도가 이상합니다. 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방져 보입니까? 부탁드려요. 그냥 가죠. 예. 올겨울 있죠. 올겨울 들어서서, 그죠? 어떤 재작년하고 이래 쭉 달라진 게 뭘까? 이래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 이맘때, 또 2년 전 이맘때, 이런 기록을 항상 좀 훑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겨울은 미세먼지가 그진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을까요? 일단은, 그죠? 왜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주식이란 것을 매매를 하는 주체는 사람이죠.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심리학이 많이 좌우를 한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근데 이제 한 번씩 보면, 어떤 책이 좋으냐, 뭐가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저도 이래 보면 예전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읽고 싶어 읽었던 게 아니고, 한때 주식 투자를 하다가 쫄딱 망했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백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그냥 도서관 가서 무작위로 막 책을 읽었죠. 아마 그때 제가 평생 읽었던 책을 거의 90%는 그때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 보면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그 책을 읽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내 이거 읽었다 하는 거랑 또 틀리죠. 보면, 그죠?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그죠? 우리 전통적인 삼국지, 손자병법 이런 것도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실전에 이용을 해먹지? 얘의 어떤 심리학을 주식으로 어떻게 연계시키지? 그 과정이 힘들어요. 결국 그거는 뭐냐면요. 실전 매매를 해봐야 돼요. 자꾸 응용을 해보는 거죠. 그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고 팔고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특히 차트 매매를 중심으로 사고 팔고 그거 아무 도움 안 돼요.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죠. 제가 그랬다고 모든 사람도 다 그럴 것이다. 모순이죠. 저한테는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느낀 거는 그랬다는 거죠. 저의 중심, 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각자 해석을 하는 분야죠. 그리고 주식을 하다 보면, 주식쟁이 모임을 이래 가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흔한 말로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지가 갖고 있는 지 종목, 그것만 쳐다보고 맨날 세상을 욕하죠. 대한민국을 욕하죠. 미국은 불장인데, 일본 불장인데, 국장은 왜 이래? 안 돼. 그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왜 안 좋은지 이유를 찾아라 그랬죠. 아무리 좋은 장에서도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그죠? 아무리 나쁜 장에서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솟아날 구멍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은 안 하고, 내가 사난 내 주식 안 오른다고 원망만 하고 절대 발전 없어요. 그죠? 그거는요, 세상을 원망한들 자기 계좌가 불어나나요? 그죠? 그래서 왜 항상 이유를 찾는 거죠. 그 과정,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논쟁 안 하고 싶어요. 그죠? 특히 차트 매매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세상에 빠져 있어요. 물론 저도 그 세상에서 한 10년, 20년 그 세상에서 살다 온 사람이에요. 차트 매매를 안 해본 거 아니라는 거죠. 해봤어요. 한때는 그게 최고의 비법, 무슨 마법의 램프라 생각하고 미쳐 살았던 적도 있었고, 그죠?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 때, 그죠?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질문을 하는데, 나쁜 차트인데,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데, 뭐, 그거는 각자 해석하라 그랬죠. 나는 모르겠다고. 각자 해석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거기에 대해서는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식쟁이는요, 타협, 논쟁, 그죠? 거기에서 적당한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위험해요. 내 돈이란 말이죠, 내 돈.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돼요. 내가 마음에 들면 사면 돼요. 이 사람과 내가 토론을 해서 거기서 어떤 의견을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하는 거, 그거는 비추. 별로 안 좋다 생각합니다. 항상 이유를 찾자. 그죠. 1월 말이 다 돼 갑니다. 이제 또 FOMC 연준 열심히 떠들고 있죠. 어쨌든요, 최근에 어떤 논쟁거리는 뭐죠? 금리 인하 한다, 안 한다. 하면 언제 하느냐. 그게 뭐 올라도 금리 인하 기대감, 내려도 금리 인하 기대감, 그죠? 그런 어떤 이슈가 많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금리 인하, 그 금리 인하라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 기준이죠. 미국 기준. 어쨌든 뭐 미국이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미국 오른다고 우리는 안 올라요. 근데 미국 떨어지면 우리도 같이 떨어져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금리 인하, 그죠? 뭐 빠르면 언제요? 3월달, 5월달. 연준은 뭐라 합니까? 하반기에 한다 그러죠. 근데 연준은 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행보니까 보고 결정하겠다. 보고 결정하겠다. 그 연준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말은 그냥 발언일 뿐이에요. 그때 순간순간. 그 이상 이하도 없다는 거죠. 파월도 자기의 직업이에요. 자기 직업. 직업적인 관점에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주식쟁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어떤 스탠스를 맞춰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요, 거기에서 또 전략을 짜는 거죠. 빠르면 3월, 아니면 5월. 금리 인하 거론할까, 안 할까?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뭔가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봅시다. 어제죠, 어제. 미국. 그는 PC가 3%를 하회했죠. 그거는 2021년 한 3월 이후에 처음이죠. 그러니까 물가는 잡혀가고 경제는 하락이고 골디락스 또 거론돼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3월 달에 한다? 그럼 3월 FOMC는 언제 열려요? 5월은 한다? 그럼 5월에는 언제 열려요? 보통 그 주식하는 사람들 그거 안 보죠. 그냥 막연히 게을러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정말 게을러요. 왜 그런지 알아요? 뭐든지 쉽게 찾으려고. 그러니까 맨날 유튜브나 보고, 그죠? 정권방송 보고, 그거 듣고 그냥 가만 앉아있고, 그게 세상의 전부다. 주식의 전부다. 맹목적으로 믿는 거죠. 찾아야죠. 찾아보고, 최소한 내 계좌에 영향을 미치는 빅 이슈는 메모를 해두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체크해 두는 거예요. 3월에 한다? FOMC가 3월에 한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언제 하는가? 그죠? 3월 달은 3월 19일에서 20일, 5월 달은 4월 30일에서 5월 1일. 한번 거기에 맞춰두고 그 기간에 맞춰서 또 전략을 수립할 계획을 쭉 세우는 거예요. 아, 변동성이 많겠다. 또 그 당시에 어떤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이번에는 할 가능성이 있다.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계획을 맞춰 나가는 거죠. 전략. 그죠? 없는 것보다는, 그죠?
틀리더라도 전략이 있는 게 100번 낫다 그랬죠. 왜? 틀리면 틀린 대로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시장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제 반응은 안 그렇구나. 그럼 내가 틀리면서 하나를 배우는 거죠. 맞으면 맞는 대로 또 하나를 배우는 거고. 근데 전략이라는 게 없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주식을 10년, 20년 했는데 하루 같은 사람이 있고요. 주식을 한 1개월 했는데 10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뭘로?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박씨가, 이거는, 이 주식 왜 샀어요? 뭐, 차트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주식 왜 샀어요? 나는 어쩌고저쩌고 열심히 설명을 하고, 제가 깨는 제 기준에서는, 와, 이 사람이 대단하다.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소주를 먹으면서 침 넘어가죠. 소주 이야기하니까. 소주가 아니고, 주식 이야기를 하면, 이 차트 매매를 한 사람하고는요, 한 5분 이야기하고 나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얘기하면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끝이 안 나요. 재미있어요. 그죠? 제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죠. 점점 똑똑해진다. 하루에, 그죠? 한 가지씩만 배워도 365일이 되면 몇 개를 배울까요?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 그때 동시호가에, 그죠? 우리, 흑연 관련주. 그 다음에, 초전도체 관련주. 그죠? 그거는, 신념, 아니면 국익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요거는 조금씩 들고 있었죠. 또 어떤 태경, BK, 태경 산업 이런 거는 회사도 좋고,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좀 들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근데 뜬금없이 시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 올랐죠. 물론 그럴 때는 그죠? 무조건 분할 매도 하고 보자. 그래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쨌든요. 테마로 움직이는 거, 테마로 무작위로 움직이는 거는요. 무조건 기회 주면 분할 매도 하고 보는 게 나아요.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오르면 개인이 혼자 오를 때랑 동시다발적으로 오를 때랑 대응 방법은 달라진다 그랬어요. 테마로 움직일 때, 우죽순 움직일 때는 그냥 분할 매도. 왜? 그 기업하고는요, 실제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그죠? 주면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니까. 일단은 왜 올랐느냐? 그죠? 시간에 의해 왜 올랐느냐? 테라퀀텀, 요거는 이제, 저보다 먼저 다 알고 있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테라퀀텀. 그러니까 테라퀀텀 이 회사는 양자컴 서비스 기업이죠. 올해는 인공지능, 양자컴 유심히 봐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양자컴이나 이런 분야는 생소하죠. 국내에는 드물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기업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이트 이런 데서 그냥 틈틈이 계속 동향을 지켜보는 게 좋다 그랬죠. 그때 아마 테라퀀텀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럼 이 테라퀀텀 양자컴 서비스 하는 기업이죠. 테라퀀텀의 이 연구진이 양자과학 저널이죠. 어드밴스드 퀀텀 테크놀로지 여기에 기고를 해요. 연구 논문은 흑연의 상온 초전도성 관련된 논문을 게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흑연 물질을 통해 가지고 상온 27도에서 초전도성 물질을 확인했다. 결국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전도체 관련주, 흑연 관련주들이 시외에서 전부 급등을 한 거예요. 이거 역시도 그죠? 얘네들 테라퀀텀 연구진의 어떤 논문일 뿐이지 실증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근데 저는 저 부분을 보면 항상 안타까워요. 예전에요. 항우석 박사, 줄기세포.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거론도 안 하고 몰랐을 때 대한민국의 항우석 박사란 분이 줄기세포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죠? 뭐, 윤리 문제를 내세워서 그 사람을 사기꾼으로 범죄자로 취급을 해서 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사우디 연구소에서 낙타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쨌든 그분 이후에 세상은 줄기세포 세상이 왔어요. 진짜로. 엄청난 의료과학에 이바지를 하고. 근데 그 주도권, 원천기술 다 뺏겼죠. 이번 초전도체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국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든 안 맞든 거짓말로 판정이 나든 어쨌든 초전도체 여기 관련돼서는 뭐 개인적인 애정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금요일 시위에 올랐던 것은 테라퀀텀 때문이다. 그리고 한 번씩 뭐 시간 날 때 일을 할 때는요 양자나 이런 분야를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지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뭐 보면 이후에 국내 증시에서도 들썩들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 잔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죠? 신규주. 1월 초에 말씀을 드렸죠. 기관은 도박판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맞춰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맞든 안 맞든 우리의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1월 달 들어서 지금까지 장이 어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죠. 지금 금요일 날 보니까 147개인가가 52주 신저가를 달리고 있어요. 어때요? 그런데 각자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그만큼 힘들었나? 52주 신저가가 147개가 나올 만큼 그만큼 난해했나? 뭐 나는 나름 괜찮았는데 하면 방향성이 맞는 거예요. 그래 맞아. 진짜 죽을 맛이야 하면 방향성이 틀린 거죠. 그러면 현재 포트폴리오 전략을 완전히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장에 맞춰가는 거지. 내 주식에 주식시장이 맞춰주기를 바란다. 그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죠. 항상 기준은요. 자기 자신, 자기 계좌한테 물어보세요. 1월 1일하고 지금하고 내 계좌가 어때? 내가 보유 종목이 어때? 자신한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향성이 틀렸어. 아니면 맞는 것 같아. 물론 100%라는 거 없어요. 내가 100개 갖고 있는데 100개가 다 오른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뭐 그냥 6대4 확률이면 내가 이긴 게임이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지금은 신규, 그죠? 도박판 맞죠? 맞잖아요. 예상한 대로 그대로 가잖아요. 우진엔텍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도박판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진엔텍은 급등하는데 우진은 왜 하락해요? 네? 똑같은 기업에서요. 거기에서 분사됐는데, 파생됐는데, 우진은 별 볼 일 없고, 우진 밑에서 일을 하는 우진엔텍은 가치가 있다? 말도 안 되죠. 도박판. 아마 HB 인베스트먼트. 얘는 그냥 투자 회사죠. 그 작년 같은 경우, 그죠? 우리도 저 회사는 잘 알죠? 좀 안타깝죠? HB 인베스트먼트. NH 스펙 23호랑 합병 추진하다가, 그죠? 금감위에서 승인 거절 해가지고, 전문용어로 나가리 됐죠. 근데 이번에 신규 등록. 근데 300% 오르고 난리가 나죠. 조금 배는 아파요. 물론 아이도 NH23을 들고 있으니까 더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얘도 그래요. 현대힘스도 그래요. 현대힘스. 그러면 현대힘스 많이 갖고 있는 현대가 조선주 급등하나요? 아무것도 없죠. 도박판이라는 거예요. 그죠? 기관은 어떻게 한다? 연초부터 계속 팔아치우고 있어요. 그죠? 국민연금 계속 팔아치우고 있어요. 얘네들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오로지 공모주 노류. 그죠? 얼마나 쉬워요. 공모주 놀이.
신규 상장할 때 막 돈 씨를 베팅해가지고 물량 서로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뭐 300% 띄우고 다음날 상가 만들고 그럼 개인들이 다 사주는데 그것만큼 돈 벌기 쉬운 거 어디 있어요. 손 안 대고 코 푸는데. 그러니까 재미 붙여서 계속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개미들을 계속 말려드는 거고. 그게 욕심이죠, 욕심. 개인들은 어째요? 뭐 2차 전지다 어디다 막 투자해가지고 여기 망하고 저기 망하고 그 나쁜 버릇, 신용 미수, 치서 계속 망하고 에이그 막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지막 남은 거 한 배팅. 그러니까 300% 올랐는데도 그거 따라잡겠다고 다음날 상가 먹을 거라고 300%를 더 주고 사는 거죠. 기관이 시장을 그래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코너로 몰아야죠. 코너에 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장을 박살내야죠. 어둡고 힘들게 만들어야죠. 계속 주식 파는 거예요. 매물 출해, 매물 출해. 그리고 장을 어렵고 힘들게 끌고 간다. 도박판을 만든다. 그게 기관의 전략이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기관의 전략이다. 그래 보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죠. 근데 그런 것도 몰라. 기관에 무슨 짓을 하는지, 뭐 공모주 놀이를 하는지, 도박판을 하는지, 개인들 돈이 어디로 갈지, 지금 시장 테마가 뭔지 관심도 없어. 몰라. 내 주식만 들고 있어. 내 것만 쳐다봐. 그리고 뭐래요? 에이씨, 국장 안 돼. 이런 사람은 절대 돈 못 벌어요. 시장을 이해해야 돼, 시장. 그죠? 시장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사칙 연산도 못 하는데 무슨 미적분을 풀겠다고 그게 말이 되나요? 가만, 다음은 어때요? 이게 끝인가요? 이게 끝이냐고요? 계속 나와요. 다음은 뭐죠? 포스뱅크. 포스뱅크도 경쟁률이 한 1300대 1 나오죠. 청약 증거금이 한 2조 3천억 몰렸어요. 그 다음 뭐 있어요? 또 이닉스. 경쟁률이 한 그진 2000대 1 조금 못 돼요. 돈이 10조 4천억이 증거금이 10조 4천억. 줄줄이 나와요. 하다 안 되니까요. 스튜디오 3익이라고 있어요. 얘는 제 기억으로 작년에 그 스펙이랑 합병을 했는데 스펙 주주들이 반대했어요. 왜요? 뻥튀기가 하도 심하니까 뭐야 이거. 이런 기업하고는 절대 합병 못해. 스펙 보유자들이 반대를 해가 사상 초유의 일이었어요. 스펙 보유자들이 합병을 무산시킨 사례, 그게 스튜디오 3이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등록되면요. 아마 300% 오르겠죠. 따따상 가겠죠. 개인들이 미친 듯이 사러 들어갈 거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냥 돈 낳고 돈 먹기, 도박판. 기관이 주도한 도박판.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기관은 조금만 오르면 쭉 패요. 하고 얘네들은 뭐 주식 매매 관심 없어요. 오로지 올 1년도 공모주 놀이로 계속 일관하겠죠. 지수는 외인들이 선물, 옵션, 포지션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러면 개인들의 어떤 그 매매 비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죠? 전업이죠, 전업. 전업 투자가들은 뭐죠? 매일매일이 급해요. 매일매일 매매를 해야 되니까.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업을 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무조건 수급이죠, 수급. 그날 수급이 최고 많이 붙는데 그냥 들어가서 치고 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박판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 종목은 어떻게 해요? 주주주주주주주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시총이 조금만 있는 종목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국장 왜 안 돼?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거는요, 이 시장이, 기관이, 개인이 그래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원망해요? 어쨌건 뭐 시장은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기관이 하는 행보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지속되면 어떻게 해요?
시장에는 돈이 없어요. 전부 도박판으로 다 가버리는데 기관은 주식은 팔기만 하는데 누가 주식을 사요? 소는 누가 키워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그러면 시장에 있는 흔히 개인들이 좋아하는 세력이라는 주체는 어떻게 할까요? 세력도 똑같이 거기에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도박판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박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을 찾아서 사납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네, 어쨌든 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지금 우리가 저번 주 그죠? 저번 주 매매를 좀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장중에는 뭐 바쁘고 하니까 뭐 이래 설명을 좀 많이 못 드리죠. 근데 이제 질문을 하셨죠. 누가 하셨어요? 아, 윤설님. 윤설님이 뭐 질문을 한 게 그거 뭐였죠? 모델 솔루션. 모델 솔루션. 얘가 확 급등을 해서 그죠? 팔았죠. 근데 모델 솔루션을 살 때 뭐라 했어요? 생성형 AI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자. 그리고 펠월드 그죠? 펠월드 아니면 뭐 팔월드 막 그래 막 이야기를 해요. 펠월드라는 어떤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이 게임이 일종의 어떤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임인데 제가 해보니까 굳이 표현하면 그 전에 나온 포켓몬 게임하고 비슷해요. 가상현실, 그죠? 가상현실에 그 증강현실을 합친 게, 그죠? XR.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얘가 뭐 포켓몬, 그죠? 포켓몬 뭐 실제 있는 위치에서 가상의 공간을 접목시켜서 거기서 포켓몬을 막 잡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펠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느낌이 약간 좀 잔인하다? 약간 그런 것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지금 게임이 펠월드라는 그 게임이에요. 증강현실 게임. 이 게임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딱 보고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 이거 포켓몬이랑 여러 가지로 좀 짬뽕한 느낌인데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3D의 어떤 테마가 강풍을 불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난리를 죽이며 이후에 세력이 매집을 하고 이후에 그거를 테마로 만드는 거죠. 뭐 아니도 연류가 안 돼도 뭐 나쁠 건 없다. 연류 안 돼도 본전인데 뭐 그런 것만 골라서 사는 거죠.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델 솔루션을 그죠? 그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펠월드라는 게임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라서 결국은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업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물론 모델 솔루션 외에 몇 개도 더 움직였죠. 그러면 이 펠월드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인지, 한동안 강풍이 될 것인지, 그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 여러 어떤 이 게임의 전문 매니아들의 의견을 막 들어보는 거죠. 참고도 하는 거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임의 특징에 따라 뭐 어떤 롤플레잉이나 해가지고 뭐 온라인 게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캐주얼 게임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게임에서